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 가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거리가 좀 많은 시장인데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의 수혜주를 찾아보자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오늘 뭐 또 히토로 관련된 종목들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이 갈등 전선은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인 거죠,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품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뭐 요즘에 무선통신도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오픈랜으로 좀 유명하죠. 뭐 그런 쪽도 마찬가지고 뭐 레거시 범용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중 갈등에 대한 산업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흐름은 좀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첨단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산업군이나 아니면 보안적으로 뭔가 연결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부분이라면 사실상 미국은 굉장히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좀 전방위적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게 이제 뭐 중국을 위시한 뭐 러시아도 그렇고요. 나머지 쪽들이 조금 힘을 합해서 기축 통화를 흔들려고 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코인으로도 좀 연결이 되고 그 변곡점이 이제 21년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의 내수 경기가 그림자 금융과 이제 부동산이 터지면서 좀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그 견제가 좀 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 미국이 조금 앞서 나가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좀 상대방들이 힘들 때 러시아도 지금 전쟁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중국도 이제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 확실히 좀 눌러 놓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국채라든지 그런 흐름들이 많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길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좀 미국 국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고 또 달러에 대한 이런 흐름을 추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한 8, 90% 정도 달러와 국채로 많이 흩어졌었던 이런 이제 비중이 최근에 한 60% 초반까지도 빠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최근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인으로 바뀌면서 뭐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다른 신흥국 쪽에서도 이 미국채 비중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의 힘이 다시 강해지는 거죠. 왜냐면 기축 통화의 중요성이 뭔가요? 이게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국채로 많이 엮여 있어야 이 통화에 대한 가치가 많이 영향력이 세지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던 게 다시 풀렸던 상황이고 그게 다시 강화를 시키는 부분이고 그 핵심에서 일단 중국을 잡아야 나머지 부분을 좀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은 저는 미국의 중간 선거 전까지는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죠? 중간 선거 언제입니까? 보통 이제 임기의 절반이니까 2년. 한 2년 정도 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보시면 1기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 때가 정말 무역 확장법 지겹도록 얘기 나왔고 관세 전쟁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흐름이 이번에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게 또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부양책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수가 힘든 것도 있지만 어쨌든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수의 물량을 해외로 밀어내기를 해야 되고 중국의 지금 전략은 저가 밀어내기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전략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게 관세이거든요. 재밌는 건 유럽도 같이 그 흐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좀 힘겨루기가 좀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 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하게 강했지만 만약에 중국 쪽에서 조금 이제 해외로 많이 팔고 있는 품목들이라든지 그냥 전방위적으로 일반 관세를 올려버린다든지 이게 조금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힘겨루기가 굉장히 강해질 거고 그때마다 이제 미국이 규제를 하면은 중국에서 그럼 우리도 이거 규제할게 이렇게 계속
반대급부로 나오잖아요. 네. 그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안에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고 또 수급이 될 거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을 최근 한 2년 정도, 향후 2년 정도는 상당히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비고 항상 뭐 미중 간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가장 큰 걱정은 또 새우등이 터질까 봐 그게 또 새우등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역풍을 맞을 때까지 좀 노심초사하면서 양 국가 간의 갈등을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2년이 고비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뭐 가장 중국이 반격하도록 쓸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또 지겹도록 드는 게 히토류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 시간 외에서 강했고 오늘 본장에서 조금 약한 종목들도 있고 강한 종목들도 섞여 있는데 히토류 관련돼서 이쪽도 좀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히토류는 아마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거라고 봐요. 대신에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쪽 산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대체재로 움직이는 게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 그리고 삼화전자, 뭐 동국 RNS 이런 종목군들인데 대부분의 스토리가 히토류 관련돼서 이슈가 된다고 해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뭔가 엄청나게 현격하게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유니온 그룹 같은 경우도 히토류 쪽에 대한 대체재를 다루지만 그게 매출 비중에 뭐 거의 70% 80%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쏠리기는 한데 이게 명확하게 중국에서 히토류로 이제 너네 압박을 할 것이다. 그래서 네. 생산 부분에서 압박하고 기술 부분에서 압박을 할 때는 조금 연속성을 가져요. 이럴 때는 뭐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도 가지만 그게 아니라 미중끼리 뭐 갑자기 뭐 공유기를 뭐 제재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뭐 너네한테 이거 안 팔래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나올 때는 거의 단발성 하루 정말 길어야 이틀 정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갭이 너무 크게 열려 있을 때는 사실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장 초반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정말 짧게 트레이딩하는 정도로 접근 대응하는 거는 가능하다. 특히나 이 히토류 쪽으로 접근을 하실 때 제일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네. 시장의 동시다발적으로 미중 갈등된 산업군이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게 다른 산업군이 있으면 상당히 길게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오픈랜 말씀을 드렸는데 오픈랜이 최근에 핫해진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통신 장비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고 네. 미국이 이제 그쪽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네트워킹을 합산하는 그런 오픈랜 기술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물량을 좀 제거해보자 이 기조로 스타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무선통신 관련된 뭐 대표적으로 솔리드 같은 종목, 네, HFR 네. 같은 경우도 주가 연속성이 한 달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심지어 미국에서는 비드라고 하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BEAD라는 이제 또 인프라 관련된 정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거라서 25년도에는 실질적인 수주가 나올 거고 이게 기업들의 넘버로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요거는 실질적으로 산업에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고 수주를 통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평가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오늘 있고 그쪽이 지금 막 20% 이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히토류가 좀 빨리 눌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최근 2년 동안 정말 지겹도록 급등했다가 급등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눌렸을 때 매수하고 또 이제 급등하면 정리하고 네. 이 전략으로 상당히 많이 주고받고 해볼 수 있는 산업이 히토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첨단 산업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를 지금 무시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너무 첨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압박감이 있을 거고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생산은 가능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생산 기간이 길다. 그리고 이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돼요. 재가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나오는 물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게다가 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히토류를 다른 나라에서 급격하게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점도 좀 참고 부분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세에 대해서 정리해 준 거는 오픈랜이 너무 또 강하게 가니까 관련된 종목들 히토류가 조금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수급이 제한적인데 그래서, 같은 이슈 중에서 한쪽이 더 세면 나머지 한쪽은 당연히 좀 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이 지금 하락 전환이 나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자금이 또 한정적이다 보니까 국내장에서요. 근데 그린란드가 또 오늘 화제가 되면서 이게 덴마크 자치령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래서 또 덴마크가 방위비를 엄청나게 증액을 하면서 방어하려고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히토류에 대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히토류까지 가져가 버리면 네. 중국의 카드가 거의 뭐 저는 없어지는 절반 이상 거예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네. 히토류가 정말 거의 유일한 그건데, 근데 네. 사실 덴마크가 또 그린랜드를 그냥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슈를 통해서 사실 히토류보다는 오히려 방산을 더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그래요. 방산이요. 네, 왜냐하면 방위비를 증액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데 최근에 한 달 동안의 방위 산업과 관련돼 있는 기사를 보시면 러시아도 방위비 30% 이상 증액한다라고 하죠. 네. 금일 이제 지면 신문에 나온 거는 일본은 역대급 방위 자금을 편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지역 다시 무기고 빠졌으니까 무기고 채워 넣어야 되죠. 네.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중동 쪽도 리스크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평화 유지비가 계속 높아질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통해서 약간의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아마 전투기 쪽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론이 워낙 핫해지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하지만 나머지 지상이나 해군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에 MRO 뭐 요청하고 하는데 그 방위비를 줄이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또 반대급부로 보면은 결국에는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자원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전쟁이 있었잖아요. 과거 역사가 그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건강하고 좀 롱 포지션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네. 방산 쪽이 오히려 또 굉장히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억울하게 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히토류는 정말 단기성 테마로만 접근하시고 오히려 방위비 증액과 관련된 종목들, 네, 그거를 찾아보는 게 낫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사실 뭐 레거시 반도체 하면은 가장 속이 타는 게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잖아요. 레거시 반도체도 워낙에 중국에서 지금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도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네, 근데 이게 조금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창신 메모리 쪽은 사실 규제의 흐름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미국이 결국에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뭐 반덤픽 조사라든지 네.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다 이 어떠한 규제를 강하게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나올 카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압박을 하면서 결국엔 자국에 조금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어쨌든 간에 가격적인 전쟁이나 이런 흐름은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네. 결국에는 미국도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플레이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좀 빗나간 부분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중요한 기업들을 다이렉트로 제재를 가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단연 우리나라에겐 굉장히 큰 수혜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그렇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점진적으로 좀 포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압박이 강해지면 반대급부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 거고요. 이게 좀 더 풀어져 버리면 우리나라는 조금 더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이제 중국에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항상 가격적인 부분으로 밀어내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허용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상당히 많은 파이가 뺏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 파운드리 쪽도 TSMC보다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많이 넘어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방어가 안 되거든요. 노출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그러면은 여러 가지 관세나 압박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자국 방어라는 부분에서 옳은 방향일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압박이 굉장히 강해질 거고 거기에 네. 따라서 우리나라가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 아직까지는 그건 저희 소설이니까 그런 플로우로 나가는지 좀 보셔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디테일한 흐름을 잘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격화 경로를 한 2년간을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쭉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조금 봐주셨는데 중요한 품목들을 접근할 때 유의해야 되는 점을 체킹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이제 제가 오픈랜과 딱 그 지금 뭐 히토류 히토류. 네, 두 개로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사실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드론도 미중 갈등에 포함이 되는 산업입니다. 지금 안보에 또 네,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군들 중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좀 뻔하고 올라갔다 빠지는 그런 산업도 있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산업군들이 있는데 네. 그 의사결정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운용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는지가 핵심일 것 같고요. 뭐 사실 히토류 같은 경우도 시계열을 쫙 넓혀서 6개월 정도로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안에 내 그 매수한 너무 완전 최고점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분명 어느 정도 수익 기회는 여러 번 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내가 이제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게릴라전으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 좀 묵직하게 끌고 갈 건지. 근데 묵직하게 끌고 갈 때는 과연 오픈랜이나 뭐 드론이나 기타 다른 산업군들 대비했을 때 이게 유리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벌써 뭐 CDMO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성향도 되게 중요하죠. 본인이 이제 단기 성향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기회비용을 굉장히 따지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될 거니까 대통령이 한쪽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를 다 이렇게 찌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빠른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부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빠삭하게 공부가 되어 있어야 네. 아 요즘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쪽으로 좀 공략을 하고 있구나 해서 그 플로우를 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움직이는 산업군들의 흐름과 같이 엮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통신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군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믹스 전략을 좀 잘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국내적인 연결고리까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파악을 해서 좀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지만 수익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좀 결론 내면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쑤시고 있다 여기저기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카드를 생각해 놓고 있을 겁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하셔가지고 종목도 조금 추려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묵직하게 들고 가는 매매는 아직은 안 된다. 좀 단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해서 전략 체킹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